안녕하세요. 점성가 연주입니다. 별님들 일주일 잘 보내셨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또 이번 주에는 어떠한 기운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지 알아보는 별자리 주간 운세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모습 좀 살펴볼게요. 이 8일날 하늘의 모습을 살펴보면 달이 사수자리 23도에 위치하고 14일경 그 저녁 늦게경에는 물고기 자리 29도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11일날 저녁 11시경에 태양과 달이 90도로 만나게 되거든요. 정갈 19도쯤에서 태양과 그 달 같은 경우는 물병 19도쯤에서 위치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90도의 각도를 맺는 상현달 이 되는 현상이 이때쯤 일어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상현달을 맺는 그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대인 11일에 화성과 토성이 90도로 만나게 됩니다. 지금 토성이 물병자리 7도에 있는데 화성이 지금 정갈자리 5도에서 10도에서 5도에서 10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중간에 7도를 지나겠죠. 정갈자리 7도를 지나면서 이 화성하고 토성이 이렇게 90도로 만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 상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그 기운이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운? 정갈자리 기운이 펼쳐진다 그런 개념이고, 그런데 이 화성 같은 경우는 투쟁이나 어떤 격렬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토성은 억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운을 좀 오버스럽게 표출하면 망치로 이렇게 이 기운을 두들겨 맞아서 이 오버스러운 거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개념이거든요. 눌러주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무리하게 뭘 한다던가 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제재를 당하는 형태의 개념입니다. 제재를 당하는 형태. 그래서 이제 조금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좀 몸을 좀 사려야 되는 어떤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하고 지금 태양이 둘 다 정갈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별자리의 어떤 정갈자에 위치한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고, 보통 상현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표출된단 말이에요. 강해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에너지나 힘이. 그런데 이제 화성하고 토성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오버스럽게, 오버라는 건 뭐냐면 주변과 충돌이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치솟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집에서 파티를 해요. 좋죠. 즐겁고 좋아요. 그런데 오버를 해요. 오버하는 거는 이제 소음이 과하게 발생하거나, 또는 너무 술을 너무 과하게 사람들이 마시거나 하면 이제 오버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보통 오버가 일어나도 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때가 있을 거고요. 즉각적으로 밑에 집이나 윗집에서 뭐 직접 내려와서 제재를 가하든가, 아니면은 경비실에 얘기해서 즉각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겠죠. 또는 술을 오버해서 마셨다고 해서 꼭 문제가 일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이날은 술을 오버해서 마셨더니 뭐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던가, 또는 뭔가 좀 불편한 상황들이 일어난다던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하는 건 좋은데 오버하는 거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왜냐면 즉각적으로 제재나 어떤 멈춤이 들어오니까, 제약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각 별자리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리 보게 되면, 양자리 입장에서는 이 정갈자리가 8번째 집이죠. 8번째 집인데, 그러면은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이 터지는 건데요. 좀 이게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고민하는 거나, 또는 어떤 생각했던 거, 또는 방치했던 거, 이런 어떤 문제들, 또는 어떤 결정 사항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문제나 고민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볼까? A안, 뭐 B안, C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즉각적으로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폐기 처분되는 형태의 개념이라는 거죠. D안. 뭐 이런 개념들 폐기 처분되는 형태의 개념이고, 또한 내가 요행으로 뭔가 위기를 넘기는 개념이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쉽지가 않다. 요행으로 위기를 넘기는 건 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나의 힘만으로 요행으로 위기를 넘기는 건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 이 주변의 도움도 이게 무조건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러면 이제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잖아요. 근데 회생 절차를 내가 맘대로 내 멋대로 밟는 게 아니죠. 법에 어떤 기준이 있을 거고 그 기준 안에서 회생 절차를 밟는 거죠. 회생 절차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국가라던가 어떤 주변의 어떤 힘을 빌려서 나의 부채를 탕감하거나 상감하는 행위죠. 그런 느낌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FM 안에서 위기라던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FM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기를 해결하게 된다던가, 또는 좀 요행을 바라는 개념들은 조금 잘 안 될 수 있다, 막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어떤 큰 목표를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몰입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엄청나게 몰입하는,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들이붓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골 탈태를 위해서 또는 한 단계 급격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내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고 심각한 마음으로 올인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황소자리 보도록 할게요. 황소자리 입장에서는 이 정갈자리가 7번째 집인데요. 7번째는 어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정 사람을 나타내거든요. 이게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쟁자나 적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관계. 그 관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라는 건데, 이게 쉽지는 않다. 이런 개념입니다. 관계를 해나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 좀 만만치 않은 거죠. 만만치 않아서 나도 좀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좀 매우 조심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애의 개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직장 내에서 어떤 파트너의 개념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소송이라던가 송사 같은 거, 또는 어떤 대회 같은 거에 나갔을 경우에는 경쟁자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되고,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진지하게 어떤 관계나 어떤 인간관계 또는 대회 또는 어떤 뭐 거래 이런 것들에 내가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쌍둥이 자리 보게 되면, 쌍둥이 자리 입장에서 이 정갈 자리 같은 경우에는 6번째 집이죠. 그럴 경우에 이 업무가 매우 과중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하거나, 또는 되게 실수하면은 조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내가 처리하게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수 또는 이제 뭐 어떤 집안일을 하는데 좀 위험한 어떤 집안일을 하거나, 그러면 신경을 내가 잘 못 쓰면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치지 않게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있어서의 그 실수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집중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 조금 실수했을 때는 어떤 정도의 타격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진지한 그런 프로젝트에 내가 올인해서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워커홀릭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집안일을 막 쌓아뒀다가
좀 계속 미뤄왔던 집안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가구 같은 것들을 싹 버린다던가 했을 때에는 이걸 다 처리하는데 좀 많은 힘이나 에너지가 많이 들 수 있겠죠. 또는 뭘 고치려고 했는데 더 이상 고칠 수 없고 막 또는 고치는데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건강적으로 내가 미뤄뒀던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던가 검진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자리 보도록 할게요. 계자리 입장에서는 이 정갈자리가 5번째 집이죠. 5번째 집인 내 기운이 매우 강해지는 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흥과 어떤 취미 같은 즐거움의 집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뭐랄까 그 자녀하고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만약에 출산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자녀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내가 많이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또는 매우 집중해서 이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취미생활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나 노력을 지불하는 형태의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취미생활에 그런 식으로 많은 에너지나 또는 어떤 비용을 많이 지불해서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즐겁기도 하지만 좀 많이 신경도 많이 쓰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쪽에서 뭔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 또는 뭔가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흥 같은 경우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는 막 술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거는 그냥 이게 절제가 어렵거든요. 원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에 나가서 언행을 절제하는 건 쉬워요. 그쵸? 근데 이제 친구들이라던가 또는 뭐 혼술을 하면서 내가 내 감정이나 행동을 절제하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감정이나 행동 조절하는 건 쉽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가 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버하게 되면, 오버하는 에너지가 있는 별인데, 토성은 그 오버하는 에너지를 옥죄는 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무절제한 형태가 됐을 때는 즉각적으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좀 그냥 아예 좀 그런 유흥은 좀 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자자리 볼게요. 사자자리 입장에서는 이 정갈자리가 이제 4번째 집이죠. 4번째 집은 가족, 부모,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거주하는 집이나 방,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면적인 정신 상태 같은 거예요. 뭐 요런 것들을 총칭한대요. 근데 내면적이라는 건 약간 무의식 차원이기도 합니다. 또는 과거, 뭐 요런 개념인데, 이제 가족 쪽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되거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나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소지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내가 머무르는데 좀 많이 답답하거나 또는 뭐 피곤하거나 이런 것들, 피로가 잘 안 풀리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잠을 좀 설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의 어떤 층간소음이나 아니면 또는 집안 자체의 어떤 문제, 난방이 갑자기 좀 터져버린다던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좀 불편함이 가중되는 형태들, 집에서 거주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사를 하거나 또는 집 매매를 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그러면은 예상치 못한 문제나 또는 많은 돈이나 시간이 지불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매매가 취소되거나 지연되거나 막히거나 하는 형태가 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남한테 얘기하기 쉽지 않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불편함이 좀 많이 가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뻐고 처녀자리 입장에서는 정갈자리가 이제 3번째 집이죠. 3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이동이라던가 또는 형제, 어떤 이웃, 뭐 이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어디를 가는데 굉장히 많이 막히거나 또는 가다가 좀 고장이 나거나 또는 뭔가 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용을 못하게 되거나
또는 스케줄이 너무 많이 엉켜버려서 피곤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 쪽에서의 어떤 답답한 상황들이나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상황 또는 트러블이라던가 부딪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웃하고도 어떠한 문제, 사소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매우 좀 조심하고, 또는 상대가 좀 조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뭐 큰 문제 아니면 참고 넘어가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일을 키우면은 되게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주변 사람들하고는 조금은 이 기간 동안은 조심히 지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하거나 어떤 스케줄을 빠박하게 그러니까 일단 스케줄은 좀 빠박하지 않게 잡는 게 좀 좋고요. 이동 같은 걸 할 때에도 좀 여유롭게 이동 시간들을 잡거나 또는 이동 방법을 좀 다양하게 생각해 놔서 A의 이동 방법이 잘 안 됐을 때는 B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꾸어 갈 수 있는 좀 융통성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브라 천칭 입장에서는 이 정갈 자리가 두 번째 집이죠. 그러면 이건 소유물이라던가 또는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어떤 영역인데, 이런 소유물이나 영역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옥죄는 개념의 어떤 느낌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뭔가 특정 목표를 위해서 내 어떤 재물, 내가 어떤 걸 예를 들어 갖기 위해서 온갖 돈을 거기에 다 들이붓는다던가 100% 이런 식으로 해서 금전적인 상황의 자유가 억압되고 또는 막히는 형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진짜 실질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돈을 소진해 가면서 나의 어떤 소유물이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느낌. 또는 예를 들어 내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약간 크게 베팅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매우 신중해야 되겠죠. 이렇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큰 돈을 베팅한다는 거는 대부분 실패하죠. 90% 이상 실패하고 10% 이상이 큰 이득을 보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이런 걸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하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겠죠. 그래서 이 시기는 되게 어떤 소유물이라든가 재물이나 금전적인 상황이나 정신적인 압박 같은 것들이 매우 큰 시기다. 특히 11월 전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정도 해가지고 한 10일에서 12일 정도까지는 매우 압박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갈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갈 자리 입장에서는 이제 나의 별자리인데, 나라는 건 1번이죠. 1번 하우스인데, 여기 이제 나죠, 나. 그래서 나의 어떤 컨디션이라던가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이 조금 관리가 좀 필요한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다칠 수 있으니까 주의가 좀 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매우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직접 나서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나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형태가 돼서 약간 녹초 상태가 좀 된다던가 긴장 상태가 굉장히 많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짜 컨디션 관리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가 있겠고, 너무 적극적으로 오버해서 도전하거나 시도하는 것보다는 좀 신중하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빡세기는 한데 일시적인 막힘이 될 소지가 높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안 된다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러면은 자기 마음이 더 다치고 그 화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컴다운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 바람이 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한 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수자리 보도록 할게요. 사수자리 입장에서는 정갈자리가 12번째 집이죠. 이유 없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굉장히 힘든 느낌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뭔가 굉장히 대처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거시적인 상황적인 어떤 문제들이 좀 닥쳐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바짝 엎드려서 순응해야 되거나 또는 넘어가길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참 제가 뭐라고 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움직이셔야 되고요. 이거는 대비하거나 또는 미리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 12번째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나 압박이 들어오면 이거는 예측하기 어렵고 준비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지하기 어려운 영역이라서 인지가 어렵다는 거는 그게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에 있어서 모르는 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정확하진 않지만 강하게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런 게 있었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준비한다고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빠르게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빠르게 반응해가지고 그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거나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더 문제가 커지지 않게 거기에 내가 최대한 부정적으로 강하게 지속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냥 이럴 수도 있지. 재수가 없었구나. 이거 그냥 고생해야지. 고생하고 넘어가야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야지. 너 때문이야. 또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냥 일시적으로 그걸 그냥 겪고 넘어가면 될 것을 계속 그거를 내 삶에 끌고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안 가도록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하고 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어도 최대한 빨리 잘 대응하고 대처하고 해서 더 그런 힘든 게 줄어들도록 또는 만성이 되지 않도록 좀 현명한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프리컨 염소 자리인데요. 염소 자리 입장에서는 정갈 자리가 11번째 집이죠. 11번째 집은 이제 친구라던가 동료 또는 어떤 그룹 활동 같은 사교적인 어떤 영역을 보통 나타냅니다. 그럼 이런 사교적인 활동들이 많이 증대될 수 있고 또는 이 사교적인 활동에서 내가 되게 중요한 직책이나 또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형인데 동생들을 내가 다 같이 만나는 자리다. 그러면 내가 이 동생들 많이 챙기고 신경 써줘야 되겠죠.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거나 또는 어떤 단체에서 내가 어떤 직위 총무라던가 부회장이라던가 이런 걸 맡게 되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느낌처럼 어떤 사교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냥 라이트하고 가볍게 사교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진지하고 깊이 있게 또는 온 에너지를 다해서 그런 사교적인 관계나 활동을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즐겁지는 않지만 그게 다 같이 좋자고 하는 활동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면 좋겠죠.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피하지 않고.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다고 또 이제 내가 너무 그 어떤 책임이나 또는 어떤 내가 회장을 맡았다 그럼 회장을 맡았다는 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고적인 관계 내에서 당연히 회사에서 내가 승진했다 그러면은 나의 권한이나 능력이 즉각적으로 커지고 그것을 휘두르는 데 있어서 뭔가 좀 편안하고 더 좋은 느낌도 있겠지만 친구들이나 어떤 또는 동아리 같은 데서 내가 회장 맡았다고 회장의 권한을 휘두르고 이러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오버하는 거는 안 좋고 그 상황에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조금 애를 쓰자 이런 마음으로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병 자리 보도록 할게요. 물병 자리 입장에서 이 정갈 자리 같은 경우에는 10번째 집이죠. 10번째 집인데 10번째 집은 사회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좀 큰 책임을 맡게 된다던가 또는 굉장히 온 힘을 다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시험하는 어떤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나의 한계나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인간인가 라는 거를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들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상사하고의 관계가 경직될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사하고의 관계가 좀 불편해지거나 경직될 소지가 있어요. 일시적일 수 있고요. 항상 상사랑 하하호호 하면서 기분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일이라는 건 그런 게 좀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공통된 목표를 현실적으로 잘 이뤄내기 위해서 협력하는 형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는 서로의 어떤 감정적인 편안함을 조금 뒤로 이렇게 놓고 지금 그 현실적인 부분들 또는 현상적인 부분들을 잘 해결나가기 위해서 서로
좀 참고 인내하고 맞춰가는 쪽 지혜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들이 좀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좀 너무 그러니까 상대의 권위를 좀 많이 존중해 주는 게 좋아요. 아무리 상대가 좀 잘못하고 뭐 안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부하 직원이거나 당연히 이제 법을 어기면은 그런 건 안 되죠. 그런 거는 이제 신고하거나 나오거나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 법을 어기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상대가 더 나의 의견보다 좀 못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걸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 사람들 있는 데서 쪽을 주고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건 좋진 않죠. 그렇진 않죠. 최대한 내 의견을 피력해보고 뭐 안 된다면은 최대한 뭐 겉으로라도 맞춰주는 척하면서 내 업무 분량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단 처리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현명하게 최대한 안 들키고 들킬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의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또는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많이 진지해지고 신경 쓰고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병자리 보게 되면은 물병자리 입장에서는 정갈자리가 9번째 집인데요. 9번째 집 같은 경우에 장거리, 그 다음에 장기간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랄까 이제 내가 만약에 외국에 갈 일 있거나 외국 나갈 일이 있다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쉽진 않다는 거죠.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또는 급작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내가 실수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실수로 인해서 좀 낭패를 당한다던가. 요즘에 해외 나기 그러니까 해외가 이제 슬슬 풀리기 시작하기는 하지만 좀 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백신도 맞아야 되고 그걸 확인하는 증명서도 꼭 잘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의료 그 보험도 뭐 굉장히 액수 큰 걸로 가입하고 가야 되고, 또 가자마자 PCR 검사에 뭐 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긴 편하지 않지만 가게 되는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뭐 일적으로나 어떤 상황적으로나 뭐 여행적으로나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내가 실수하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뭔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막연한 것들이 많이 거쳐지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좀 뜬구름 잡기식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좀 진지하게 진짜로 내가 추구해 나갈 어떤 장기적인 목표나 방향성 이런 쪽으로 이렇게 걸러지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진짜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막연하게 난 대학원을 갈까, 대학원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라 그러면 진짜로 갈까 말까 뭐 결정을 진짜 내 마음속에서 진지하게 해본다던가, 그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알아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 별자리 운세 알아봤고요. 이 화성과 토성이라는 거는 좀 하드한 행성입니다. 이게 편안한 행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소프트한 행성은 좀 편안하다고 그러고, 금성이나 목성 같은 경우는 이 하드한 행성은 조금은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완하는 개념이고 이거는 약간 긴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완과 긴장의 리듬을 타면서 살죠. 이완만 해도 삶은 안 좋을 거고 긴장만 해도 당연히 안 좋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게 무조건 나쁜 거고 이건 무조건 좋은 거다. 그래서 나쁜 건 없애야 되고 좋은 것만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험도 우리가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경험인 거고요.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오버하거나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좀 화가 나거나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절제력 있는 어떤 태도로 상황을 좀 대처해 나가시고 처리해 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어떤 별자리일 거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좋은 하루 또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별님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